NFL 시즌이 처음이거나 미식축구 본지 오래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관전 포인트들만 잘 숙지하시면 이번 NFL 시즌 10배는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꿀잼 보장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볼 만한 토픽은 에런 로저스의 적응 속도입니다. 제 팀인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로저스가 18년이나 뛰고 뉴욕 제츠로 떠났습니다. 그린베이 팬으로서는 시원섭섭하죠. 근데 혼자 가면 되는 건데 앨런 라자드랑 랜덜 콥도 데려가서 더 섭섭한 게 좀 있기도 합니다. 작년에 덴버에서 감독 포지션에 트라이했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공격 코디네이터로 돌아온 네서니얼 해켓도 로저스와 같이 하게 됐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해켓은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린베이에서 로저스와 앞서 말씀드렸던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기에 제츠의 빠른 공격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해켓이 플레이 콜링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이 이적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린베이 패커스, 조던 러브에 관한 궁금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브렛 파브의 전설을 이어간 로저스, 그리고 이 전설을 이어갈 러브? 평행이론이 참 잘 맞아떨어지는 게 로저스도 파브 뒤에서 3년간 백업으로 뛰었고 러브도 이제 3년기를 마치고 주전 데뷔를 하게 됩니다. 리시빙 코어도 꽤 어린 선수들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번 세대 교체도 성공적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션 페이튼 감독이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요. 1월에 브론코스 감독으로 부임하게 됐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세인츠 감독으로 있다가 이제 덴버로 와서 작년에 상당히 못했던 팀과 러셀 윌슨을 데리고 어떻게 올 시즌을 풀어갈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의 액티비티를 평가해봤을 때 런닝백 P라인이나 풀백 마이클 버튼, 그리고 공격 라인을 보강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확실히 러셀 윌슨에게서 압박을 풀어주려고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네요. 덴버의 시즌 기대가 됩니다. 라마 잭슨과 볼티모어 레이븐스, 저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잭슨에게 그만큼의 돈을 준 만큼 레이븐스가 잭슨을 중심으로 공격력을 보강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드래프트에선 제이 플라워스, OBJ, 넬슨 아골러까지 새로운 공격 코디네이터와 어떻게 이번 시즌을 풀어나갈지 궁금하네요. 아무리 플레이 콜링 경험이 많아도 라마 잭슨이 워낙 유니콘 쿼터백이라 토드 몬켄이 어떤 창의적인 플레이들을 가지고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2023 NFL 드래프트에서 네 번째 픽으로 인디애나폴리스에게 뽑혔던 앤서니 리차드슨, 정말 이 선수는 그 어떤 쿼터백 유망주보다 포텐셜이 큰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마홈즈 이후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쿼터백 피지컬은 처음 보는데 어떻게 보면 마홈즈보다 뛰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풋볼 IQ와 멘탈만 강하다면 인디애나폴리스를 단숨에 리그 상위팀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는 작년에 타이릭 힐 영입과 제일런 와들 드래프트로 공격력 보강을 제대로 했죠. 올해는 새로운 수비 코디네이터인 빅 펜지오와 제일런 램지까지 데려오면서 수비력을 확실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약점이 패스 디펜스였는데 이제 여러 포지션이 가능한 램지와 에이스 코너인 제이비언 하워드의 케미가 얼마나 패스 디펜스를 발전시킬지도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마이애미는 블리츠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펜지오는 블리츠를 많이 활용하는 코디네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전략이 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신시내티는 조 버러우를 드래프트하고 나서 우승 냄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지 그때부터 꾸준히 공격 라인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버러우 지켜야죠. 패스 프로텍션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레프트 태클 자리에 에이스 올란도 브라운 주니어를 데리고 오면서 확실히 공격 라인의 전력은 높아졌습니다. 그나저나 팀 수비의 세이프티 자리는 어떻게 채울지가 궁금하네요. 제시 베이츠와 본 벨이 떠난 상황에서 램지에서 데려온 스콧과 2년차 덱스 힐이 뛸 것 같은데 AFC엔 패싱 강팀이 너무 많아서 적응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댈러스의 공격력은 작년에도 좋았죠. 득점 부문에서 리그 4위 자리에 있었으니 절대 안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 공격 코디네이터인 캘럼 무어가 차저스로 거처를 옮기면서 감독인 마이크 메카시가 플레이 콜링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베테랑 스피드스터 브랜딘 쿡스도 영입했고 방해 요소였던 엘리엇도 보냈으니 카우보이스 공격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볼만 하겠네요. 플레이오프가 목표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컨퍼런스 챔피언십, 슈퍼볼까지 가려면 이를 갈아야 할 텐데 메카시 플레이 콜링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NFL에서 스케줄링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직도 어떻게 디트로이트가 캔자스시티와의 개막전 경기를 배정받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만큼 저번 시즌을 통해 라이온스의 위상, 명성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 확실히 발전하고 있는 팀인 것도 뚜렷이 보입니다. 12번째 드래프트 픽으로 러닝백 포지션을 보강했는데 루키 자미어 깁스가 몽고메리와 원투펀치로 어떤 시즌을 만들어낼지 궁금합니다. 이미 디트의 공격 라인은 리그 탑급 폼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고프가 게임 매니지먼트만 잘해주면 작년보다 좋은 시즌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브레디가 은퇴하고 템파베이엔 베이커 메이필드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메이필드도 점점 저니맨이 돼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떻게 정착할지, 아니면 차라리 트레스크에 투자하는 게 맞을지, 브레디가 떠난 템파베이는 아마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버커니어스가 다시 브레디 전 동네북으로 돌아갈지, 이 기회에 더 살아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이번 시즌은 매년 그렇듯이 스토리라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영상으로 기본적인 관전 포인트들을 숙지하셨다면 시즌 내내 저와 함께하면서 미식축구에 더 깊게 들어가 즐겁게 볼 수 있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